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. 2022년 11월 13일 이번 주 일요일 서울 마포구 일진빌딩 CNC 홀에서 개최되는 알피니오 울트라사운드 아카데미에 제가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. K-티라스 2021에 의한 갑상선 결절의 평가입니다. 이 강의가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. 사실은 이 강의를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선생님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이 그날은 핵심적인 것만 선생님한테 설명하도록 합니다. 나머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권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이 이 강의 7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. 마지막 강의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FNA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죠. 우리가 non-diagnosed unsatisfactory라고 진단이 나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베데스다 시스템에서 예측의 악성동 1에서 4%, 수술해보면 실제 수술의 FNA 수술의 암이 악성도가 있는 게 20%가 되죠. 그러니까 난다이노스는 반드시 초음파를 다시 결과를 초음파를 보고 그 초음파에 따라서 리피트 FNA를 할 건지 그냥 팔로만 결정해야 됩니다. 비나인으로 결절되면 베데스다 시스템에서 예측 악성도는 0에서 3% 거의 다 뭐 비나인이죠. 그러나 수술에서도 악성도가 2.5% 거의 뭐 비슷합니다. 초음파에도 비나인이고 이 FNA도 비나인이지만 악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. 문제는 이제 아우스가 됩니다. 이것이 이런 경우에는 베데스다 악성도가 5에서 15% 정도 되고 실제 수술에도 악성도가 한 15, 14%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죠. 그래서 우리가 아우스를가 병리 의사에서는 제일 좀 문제가 됩니다. 병리 의사가 아우스를 너무 남발해도 곤란합니다. 그래서 이 아우스가 병원에서 이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. 이 의사가 이 임상의사가 FNA라든지 바이옵시를 잘못하게 되면 부득불 아우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임상의사가 FNA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리의사가 아우스를 너무 남발하는 경우 하면 곤란하죠. 그래서 두 개가 다 원인이 의사의 임상의사에도 있고 병리 의사에도 있습니다. 그래서 두 의사가 만나 가지고 아우스가 많이 나오면 왜 아우스가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다음에는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죠. 여기에 베데스다 예측 악성도는 네오플라스미의 15에서 30%, 실제 수술 절제에도 25,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는 뭐냐면 폴리큘러 아데노마, 칼시노마를 합친 개념입니다. 우리 FNA나 바이옵시로서 이게 폴리캔서인지 아데노마 구별 안 됩니다. 어디까지나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해서 이 바스큘러 인베이전 주위에는 혈관에 암이 들어갔거나 캡슐을 뚫고 갔거나 주위에 다른 지역으로 디스탄스 메타세스 갔을 때 이게 폴리큘러 칼시노마가 됩니다. 예, 그래서 여기 되고 다음에는 서스피셔스 발리건에서는 악성도 60에서 75, 수술에 70. 자, 이걸 한번 보십시오. 굉장히 중요하죠. 우리가 말리건에서는 97에서 99, 100% 봐도 됩니다. 뭐 100%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말리건시가 나오면 이거는 100%입니다. 서스피셔스는 몇 퍼센트냐? 70% 확률입니다. 70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상의사가 어떤 병을 서스피셔스가 한 30%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나 병리에서 서스피셔스는 FNA나 값은 70%입니다. 그렇게 서스피셔스 나오는 건 거의 다 암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. 여기도 보시면 53에서 97이죠.
그러니까 이 97이 되는 경우에는 아주 의사가 다시는 말리기는 텐데 굉장히 깐깐해가 그걸 기준을 너무 짧게 잡으니까 97% 되는 거죠. 53%좀 널널하게 잡아주는 거지요. 그래서 이렇게 개인차가 심하다 하는 것을 조금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다음에는 FNA 해석이 어려운 경우입니다. 그 다음에 non-diagnostic, 이거는 이제 진단이 잘 안 되는, 이거는 원인이 대부분 이제 두 가지 경우. 하나는 첫째, 우리 FNA 하는 의사가 세포가 없는 낭성 부위나 또는 네크로시스 부분을 타겟하면 난다성이 되겠죠. 그 다음 두 번째는 FA 하는 의사가 이 니들링이라든지 또는 스메어라든지 또는 이 보관을 잘못하거나 이렇게만 난다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의사의 검사 의사의 잘못이 제일 많습니다. 잘못 아니고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결절 자체가 네크로시스가 되거나 결절 자체가 낭성변성 주위에 있는 것은 거의 난다이스콜이 납니다. 아우스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. 이것은 ATP하고 언디턴 시그니펀스.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떤 거냐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이 행성이거나 폴리큘러 리전도 언디터미니시 시그니펀스 있을 때입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포 검사할 때 적절한 세포는 어떻게 되느냐? 적어도 비나인 폴리큘러 세포가 6그룹, 6덩어리가 있고 한 덩어리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세티스팩토리 스페시즘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보시면 세포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있죠.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니콤 패턴입니다. 이 옥수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옥수수가 이렇게 알이 있지 않습니까? 자를 때 버티컬하게 옥수수 알을 착 잘라보면 변연을 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렇게 옥수수 알이 짜르르 깔리가 되겠죠. 만약에 옥수수를 이렇게 종으로 잘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단면을 잘라보면 여기에 폴리클이고 요 바깥에 폴리클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나오게 되는 거죠. 폴리큘러 스트럭처, 하니컴 스트럭처, 이런 세포는 떨어져 있는 세포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한 덩어리 폴리클이 적어도 세포가 10개 이상, 그 다음에 요 덩어리, 이런 덩어리가 10개, 6개 이상, 한 그룹이 1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, 여기 6개 이상 되면 세티스팩토리 스페시men, 우리 진단에 적합한 세포진이 나왔다,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